자,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앞에 보면 돼.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세포분열인데, 세포분열은 중학교 3학년 과정과 똑같이 감수분열이 있고 체세포분열이 있어요.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웠었던 간기라는 게 있었죠.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있었지. 그 간기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길거든. 주기로 봤을 때 간기만 거의 한 80% 가까이 넘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엄청 길단 말이지. 그 간기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G1기, S, G2기. 둘 다 세포가 자라나는 생장 시기이긴 한데 뭐가 좀 다를 수 있냐면 S기 때 유전 물질을 두 배로 복제해요. 즉 DNA를 두 배로 복제하는 시기가 S기. G1기 때도 자라고 G2기 때도 자라는데 S기만 좀 독특하게 이렇게 DNA 양을 두 배로 복제하는 시기예요. 이거 보통 G1S, G2 분열기를 M기라고도 불러주거든. G1S, G2M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G1S, G2M 중에 가장 긴 시기가 언제냐면 G1기예요. 보통 지원기가 제일 길기 때문에 내가 세포 여러 개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이 세포가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관찰하면 보통 지원기가 가장 많이 관측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도 보면 세포의 개수가 지원기일 때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S기는 DNA 양을 1에서 2로 복제하고 있는 시기다. 다 복제했는 게 G2기와 M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해 줄 수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가장 긴 시기, 간기. 그 간기 중에 제일 긴 시기는 보통 지원기에 해당한다. 분열기를 보는데, 이 체세포 분열을 먼저 볼게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몸체자야.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이제 늘어나는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정말 넓은 범주로 보면 세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은 생장과 재생이. 내 몸이 자랄 때. 그 다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때, 내 살이 솔솔 다시 돋아날 때.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하게 되면 개체수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생식의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포, 그러니까 한 개가 두 개로 분열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분열하기 전 애를 모세포라고 하고 분열한 후에 애들을 단어가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네. 후유증인가 보다. 딸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핵분열과 세포 질분열.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누리끼리한 색깔의 핵이 분열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분열하기 전에 간기 때 DNA 양을 두 배로 복제한다 그랬죠? 이때는 염색체가 아니라 실처럼 풀려져 있어요. 이 실처럼 풀려져 있는 유전 물질을 염색사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 핵막과 여기 이 뚜렷하게 관측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M기인데 간기는 G1S, G2고 M기 때부터는 핵막이 소실되고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 즉 실이 뭉쳐져서 염색체가 됩니다. 염색체가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양극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양쪽 끝에서 방추사가 분비됩니다. 실을 뿌려요. 그러면 중기를 보시면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그래. 왜? 얘네들이 가운데 쭉 배열이 되거든. 염색체가 존재하면 염색체 가운데 부분을 뭐라고 부르게? 동원체라고 부르는데 이 동원체 부분에 방추사가 접합돼요.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틈 뜯어주는 거야. 그래서 접합돼가지고 가운데 쭉 배열되어 있는 이 시기가 중기. 뜯어가고 있는 중 후기. 다 뜯어갔을 때 말기. 이렇게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색깔 말고 모양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꼭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죠. 그럼 똑같은 개수를 앞에 이렇게 적어줘. n 앞에다가. n은 종류예요. 몇 종류 있어요? 세 종류. 3 집어넣으면 6개. 이렇게 염색체의 개수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핵상이 얼마냐? 2n은 6이다. 사실 2n까지가 핵상인데 2n은 6이다. 이렇게 개수까지 좀 적어주는 편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여기는 몇 n은 얼마 있어요? 2n은 6 똑같지?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도 염색체의 개수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드는 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이거는 이걸 하나로 봐야 된다. 후기 때는 한 개로 봐야 돼. 자, 그 다음. 자, 핵분열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세포가 두 개로 나눠야 돼. 핵은 이미 두 개로 나누어져서 보라색이. 그러면 세포 자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때 세포질이 만입됩니다. 양쪽으로 쏙 들어가서 똑 분열돼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 이 동물식물이 좀 다른데 동물세포는 세포질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만입되어서 두 개로 분리가 되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판때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판이 세포판이에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럼 나중에 이 세포판은 커서 뭐가 되게? 맞아. 세포벽이 돼요. 그래서 세포벽은 식물세포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배워볼 건데 생식세포 분열이랑 체세포 분열이 완전 다른 점이 생식세포 분열은 두 번 해요, 분열을. 그러니까 1분열과 2분열이 있어요. 자, 체세포 분열은 한 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생식세포 분열은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가 이 두 개가 다시 네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2회 연속 분열, 연속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준비 기간 없이 바로 두 번째 분열도 진행된다. 준비 기간이 언젠데? 간기. 그래서 2분열 때는 간기 없이 진행을 합니다. 체세포 분열, 아니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 어디서 일어나게요? 생식 기간에서 일어납니다. 정수에서 난수에서. 동물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씨 꽃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기 DNA를 두 배로 복제를 하고요. 전중 후 말 이렇게 가는데 신기한 애가 등장했어. 상동 염색체가 아까 전에 체세포 분열은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붙어 있지. 이걸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그래요. 이가 염색체, 감수의 1분열 전기 때 형성된다. 그게 가운데 배열돼. 똑같이 생기는 상동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가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어 있으니까 감수 1분열이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배열이 되니까 이렇게 두 줄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수 분열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후기 때 뜯어가고 있는 중 말기 때 다 뜯어갔어요. 물어봅시다. 몇 회는 얼마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염색체로 봐야 돼요. 얘는 6이제 몇 회는 얼마예요?
n은 3이지. 염색체의 수가 반틈으로 줄었죠. 그래서 감소하는 거야. 염색체의 수가. 감수분열이. 염색체의 수를 반으로 줄어들이는 이유는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인데 염색체의 수가 반틈으로 줄어든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가 46개요. 근데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정자랑 난자 만들었어. 그럼 걔네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반반이 아니라 46개, 46개 만나가지고 92개 되겠지. 그러면 염색체 개수가 하나만 많아도 장애인이 되거든. 장애인이나 유전병을 가지게 되는데 46개 두 배가 많아버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장애인이 돼. 그러면 안 되겠지. 사람의 형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염색체 수를 무조건 정자, 난자 만들 때 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정자나 난자와 같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이제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을 해야 된다. 염색체의 수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근데 언제 줄어든다? 1분열 때 줄어든다.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 갖고 1분열 때 줄어든다. 오케이? 1분열 때 줄어들고 그 다음에 2분열 바로 시작됩니다. 방추사가 분비가 되고요. 중기, 가운데 배열되는데 이 봐봐. 2분열 가운데 중기의 특징이 뭐냐면 2분열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세포 안에 핵 안에 저게 있을 수 있어? 상동 염색체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미 여기서 반틈을 뜯어졌으니까.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핵 안에 이거는 무조건 감수 2분열 상태인 거야. 뜯어가고 있는 중 다 뜯어갔어. 그래서 총 몇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졌어? 2회 연속 분열해서 4개의 딸 세포를 만드는 게 바로 감수 분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개의 정자나 4개의 난자를 만드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DNA 양만 좀 따지고 염색체의 개수를 좀 따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눠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원래 DNA 복제하기 전에 간기 시즌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DNA를 2배로 복제를 하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에서는 이렇게 있었던 게 염색체의 수를 2배로 복제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가 1분열이 진행이 되면 이분열이 진행이 되면 맞아요.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염색체 수와 DNA 양을 볼게요. 염색체의 수는 2에는 4조, 2에는 4조, 얘네들도 2에는 4조. 근데 여기에도 2에는 4였고 얘도 2에는 4인데 1분열이 진행되니까 n은 2. 여기서도 n은 2가 되죠. 그러면 DNA 양을 한번 미안해요. 이 위에 거를 깔릴 수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이거 염색체의 수를 얘기했으니까 DNA 양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래 2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DNA 양을 간기 때 2배로 복제했으니까 4가 됐겠죠. 이걸 다시 2 가지게 됐거든요. 그럼 얘도 2 가지고 있었는데 4 됐다가 2 됐다가 다시 어떻게 돼? 1, 1, 1, 1 되는 거예요. DNA 양은. 그래서 DNA 양을 봤을 때 그래프로 그리면 2였던 게 2배 복제돼서 4 됐다가 다시 2 되는 거예요. 얘는 2였던 게 2배 복제해서 4 됐다가 2 됐다가 다시 1 되는 거예요. 1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DNA 양이에요. 그래프로 이렇게 나온다. 근데 감수 분열 후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왜 올라가게? 다시 바로 수정.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거야. 그럼 DNA 양이 다시 2배가 되겠지. 염색체 개수도 2배가 되고. 이해돼요? 음. 자, 봅시다. 지금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 당연히 감수 분열입니다. 그래서 2배로 복제를 했다가 1분열, 2분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라고 묻는다면 염색체의 수를 유지하는데 일단 의의가 있어요.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의 수와 DNA 양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반틈으로 줄여서 합쳐놨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증가도 있습니다. 엄마 거랑 아빠 거랑 섞여서 무작위 수정됐으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올라가죠, 당연히. 근데 감수 분열에도 유전적 다양성이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고요. 배열이 될 때 파란색이 왼쪽, 오른쪽이 빨간색. 근데 이건 섞였죠. 이렇게 되면 유전자 구성을 다르게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몇 줄을 세울 수 있어? 23쌍 있으니까 23줄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무작위로 배열이 되는 거야. 감수 1분열 중기 때 무작위 배열. 이 염색체의 유전적 다양성을 올려준다. 감수 분열 자체도 유전적 다양성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작위 수정도 있죠. 무작위 수정. 오케이? 이 2가지가 섞여서 어떻게 돼? 유전적 다양성을 올려주는데 사실은 한 개 더 있어요. 감수 1분열 때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을 때 그 염색체 가닥들을 그때 막 섞어요. 그걸 교차라고 불러주는데 너희 교육 과정에서 빠졌거든. 교차가 되고 이렇게 무작위 배열이 되고 무작위 수정이 되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한테서 똑같은 자식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쌍둥이를 제외하고 1조분의 1이에요. 1조분의 1 확률이.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은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지. 이해될까? 자, 감수분열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